뉴욕시 재정국 수장의 한인 최초로 리처드 이가 임명돼 시정부에서 가장 높은 직위에 섰습니다. 뉴욕시가 커뮤니티 안전국을 신설하고 비월드 프로그램의 예산 지원과 보조를 확대해 정신건강 사고 대응 방안을 개편했습니다. 뉴욕시에 운행 중인 2,000대가 넘는 노후화된 전철 차량이 전면 교체됩니다. 뉴욕시가 주택 공급난 해소를 위해 일명 뒷마당 별채라 불리는 ADU 건축 지원을 재개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욕시 재정국 수장의 한인 최초로 리처드 이가 임명됐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20일 뉴욕시 재정국 신임 국장의 한인 리처드 이를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이 신임국은 헌신적인 공직자이자 예산 절차 분야의 전문가라고 소개하고 뉴욕시 재정국의 최고의 적임자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한인이 100억 달러 규모의 뉴욕시 재정과 2천여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 기관을 총괄하게 됐습니다. 신임 국장에 임명된 이 국장은 뉴욕시 정부와 협력해 모든 뉴요커들에게 공평한 혜택들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신임 국장은 아주인 평등회에서 공직 커리어를 시작해 퀸즈보로장 예산국장을 역임했고 최근까지 뉴욕시의회 예산국장으로 활동했습니다. 뉴욕시 재정국은 조세 법규를 집행하고 시의 모든 필수적인 공공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세수를 징수합니다. 재정국은 매년 500억 달러 이상의 세수를 징수하며 총 시장 가치가 1조 5천억 달러를 상회하는 100만 건 이상의 부동산을 평가 관리합니다. 또한 재정국은 시의 100억 달러 규모 재정을 운용하며 시 공무원 연금 제도 및 이연 보상 계획에 대해 핵심적인 자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레이스 맥 연방 하원 의원, 에이드리엔 아담스 전 뉴욕시의장, 리로이 콤리 뉴욕주 상원 의원 등은 리처드 이 신임 국장은 뉴욕시 재정국을 이끌기에 탁월한 적임자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뉴욕시가 커뮤니티 안전국을 신설하고 비월드 프로그램의 예산 지원과 보조를 확대해 정신건강 사고 대응 방안을 개편했습니다. 19일 맘다니 시장은 정신건강 응급 상황에서 경찰의 역할을 줄이겠다는 선거 공약 이행의 첫 단계로 커뮤니티 안전국 신설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맘다니 시장은 연간 10억 달러 규모의 민간 전문가 파견 기관을 구상했으나 이번 초기화는 2명의 직원으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경찰이 연간 20만 건의 정신건강 신고를 처리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해당 부서가 향후 규모를 확대해 위기 대응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는 당분간 정신건강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는 기존 프로그램인 비월드에 대한 예산 지원과 보조를 확대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비월드는 그간 예산 및 지원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맘다니 시장은 이번 신설 부서를 통해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정책에 대해 뉴욕시 내에서도 찬반 여론이 갈리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정신건강 전문가 투입이 경찰과의 대치로 발생할 수 있는 비극적인 총격 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제시카 티시 경찰국장은 폭력적인 인물에 대한 신고 시 경찰 대응은 필수적이며 경찰 관할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서비스 신고는 약 2%에 불과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뉴욕시에 운행 중인 2,000대가 넘는 노후화된 전철 차량이 전면 교체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19일 뉴욕시 전철 차량 총 6,574대 가운데 최대 3분의 1에 달하는 노후화된 차량을 신형 차량으로 교체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MTA에 따르면 2136번 전철 1140량 교체를 위한 입찰을 진행 중이며 245번 전철을 위해 1250량 추가 구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체되는 전철 상당수는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 시절 제작된 수십 년 된 노후 차량으로 그간 열차 운행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신형 열차 수천 대 구입을 위한 총 비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주 교통국은 2029년까지 새로운 전철 및 통근 열차 차량 구매를 위해 110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주지사실은 신형 전철 열차 교체 사업을 위해 오는 9월까지 입찰 제안서를 받고 2028년 초에 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으로 이번 주문에 따른 첫 번째 신형 차량은 2030년대 초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당국은 이에 따라 R262로 불리는 신형 전철 차량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신형 전철에는 명확한 안내 방송을 위한 고품질 오디오와 최신 제동 시스템, 객차 간 승객 이동이 편리한 개방형 통로 등 다양한 기능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신형 열차가 도입되면 현재 뉴욕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전철 중 가장 오래된 모델인 R62 열차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해당 열차는 예상 수명인 40년을 이미 넘겨 잦은 운행 지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주택 공급난 해소를 위해 일명 뒷마당 별채라 불리는 ADU 건축 지원을 재개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18일 뉴욕시의 심각한 주택난 해결책 중 하나는 주택의 백야드나 다락방, 지하실 등의 거주가 가능한 ADU 조성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지난 2년간 중단됐던 ADU 건축 재정 및 기술 지원 프로그램을 다시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러스원 ADU로 명명된 이번 프로그램은 최대 39만 5천 달러의 대출과 ADU 건축을 위한 기술 등을 제공하며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이 승인한 다양한 종류의 ADU 설계 도면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해당 지역 중간소득의 165% 이하 소득자로 주택 소유주여야 합니다. 또한 ADU 면적은 최대 800스퀘어피트를 넘어서는 안 되며 뉴욕시 경우 주택당 1개씩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번 플러스원 프로그램 신청 마감일은 6월 12일입니다. 뉴저지에서 청소년에게 더 안전한 인터넷 환경 제공을 위한 법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18일 마이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는 벌링턴 카운티의 체로키 고등학교를 방문해 청소년 온라인 안전 법안이 주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소셜미디어 회사에 대해 어린이 및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여러 의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경고 문구 표시를 의무화하고 야간 및 수업 시간에 알림을 보내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등 사생활을 보호하고 어린이 대상 맞춤형 광고를 차단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매일 오랜 시간 소셜미디어를 사용 또는 자주 게시물을 올리는 사용자에게 정신건강 관련 정보 제공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셰릴 주지사는 연방 하원 의원 시절부터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온라인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워왔으며 주지사 취임 후 유해한 온라인 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주 보건국에 새로운 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 뉴저지주에서 법원을 사칭해 미납된 교통범칙금을 납부하라는 수법으로 금전 피해를 입히는 신종 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19일 뉴멀포드와 페어론 등 각 지역의 경찰 당국은 허위로 만들어진 교통위반 통지서를 이용한 사기 행각에 대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해당 사기는 주차 위반이나 통행료 미지불 등과 관련한 교통위반 미납금을 내지 않으면 뉴저지 주법원에 출두해야 한다고 속여 돈을 납부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경찰 당국은 해당 문서는 마치 법원에서 발행한 공문서처럼 교묘히 작성됐지만 위조된 가짜다. 미납금을 내지 않으면 법적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위협하는 내용이 담겨 자칫 속기 쉽다며 위조된 가짜 통지서를 받은 주민은 절대 문서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온라인 링크에 접속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 관련 연방거래위원회도 최근 미납 범칙금 납부를 요구하는 문자는 대부분 사기라며 이런 문자에 대해 절대 링크를 클릭하거나 답장하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연방우정국이 만성적자의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배송일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데이빗 슈타이너 연방우정국장은 지난 17일 연방하원 감독 및 정부개혁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의원들에게 우정국 운영자금이 12개월 내에 바닥날 위기에 처해 있으며 우정국 운영 유지를 위해 조속한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슈타이너 국장은 정부 운영소위원회에서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1년도 채 안 돼 현재와 같은 우편물 배달이 힘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원이 없으면 우편 배송일을 줄이거나 우체국 폐쇄 방안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는데 이런 방안은 과거에도 대중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는 또 적자를 메우기 위해 우표값을 현행 78센트에서 90에서 95센트로 대폭 올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인상안이 현실화되면 미국의 우표값이 처음으로 1달러에 육박하게 됩니다. 슈타이너 국장은 USPS가 자체 비용 절감만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의회의 재무부 차입 한도액인 150억 달러 증액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앞서 연맹의회는 2022년 4월 USPS 개혁 법안을 통과시켜 총 1,070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슈타이너 국장은 USPS가 지난 4년간 약 3만 5천 명의 직원을 감축했다며 정규직보다는 예비직 직원을 더 많이 채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에도 1만 명이 넘는 우체국 직원들이 조기 퇴직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100달러대에서 고착화될 우려가 커지면서 원화 환율도 17년 만에 달러당 1,500원 선을 넘겼습니다. 지난 1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7.9원 오른 1,501원의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장중 환율이 1,500원 선을 넘기도 했지만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 선을 넘겨 마감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10일 1,511.5원 이후 17년 만입니다. 앞서 야간 거래에서도 이스라엘이 이란 최대 가스전인 사우스 파르스를 공격했다는 소식에 이날 오전 2시 1,500.7원에 거래됐는데 상승폭을 더 키웠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다시 격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배럴당 100달러대 고유가가 장기화될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국제 기준유인 브렌트유는 이날 한때 배럴당 110달러를 넘기며 5거래일째 100달러대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유는 100달러에 육박했습니다. 게다가 고유가발 인플레이션 우려로 미국이 지난 18일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75%로 동결하고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달러 강세를 부추겼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를 만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결을 위해 일본이 더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오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전날 밤 미국에 도착한 다카이치 총리를 맞았습니다. 다카이치 총리와 나란히 취재진 앞에 앉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에서의 일본의 역할과 관련해 일본이 더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그런 관계이고 일본에 4만 5천 명의 주일미군 병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일미군 주둔으로 일본의 안보에 미국이 기여하는 만큼 일본도 상응하는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많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솔직히 일본이나 누구에게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나는 사람들이 나서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뿐이라며 이란의 핵 보유를 용납할 수 없고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 봉쇄와 주변국 공격을 비판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하며 제시한 명분과 목표가 일리 있는 것이라는 견해를 내비치며 이란의 대응은 적정한 자위권 행사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소 등과 관련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습니다. 미주 최대 한인 은행인 뱅크 오브 오프가 본점을 내년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으로 이전합니다. 뱅크 오브 오프는 LA 한인타운 버몬트와 윌셔의 현재 본점에 임대 계약이 2027년 3월 31일 만료되면 새 본점을 LA 다운타운에 위치한 초고층 빌딩 에이온 센터로 이전한다고 지난 19일 발표했습니다. 뱅크 오브 오프는 건물주와 4만 8천 스퀘어피트 규모의 리스 계약을 이달 체결했으며 AON 센터 1층에는 풀서비스 지점도 운영하게 됩니다. 또 62층에 달하는 이 건물의 꼭대기 사면에는 뱅크 오브 오프 이름과 로고가 들어간 대형 간판을 설치하게 돼 주요 금융기관들이 형성한 다운타운 스카이라인에 처음으로 한인 은행의 이름이 새겨지게 됩니다. 뱅크 오브 오프는 새 다운타운 본점이 고객과 직원 모두에게 향상된 접근성을 제공하며 주요 비즈니스 파트너 및 금융기관에 가까운 입지,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현대적 업무 환경을 갖추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및 LA 광역 비즈니스 커뮤니티와의 연결성이 강화되어 은행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뱅크 오브 오프는 이번 이전이 은행의 장기 성장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이자
금융산업에서 한인 기업과 한인 커뮤니티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은행의 사명을 실현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동 전쟁발 고유가가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를 키우면서 국제 금값이 급락했습니다. 안전자산으로 꼽히던 금이 금리 상승 압력 앞에서 힘을 잃으며 7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이례적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온스당 4,605.7달러로 전장 대비 5.9% 하락했습니다. 금 현물 가격도 온스당 4,612.21달러로 4.3% 떨어졌습니다. 은 가격 역시 동반 급락했습니다. 4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온스당 70.97달러로 8.2% 하락하며 금보다 더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하락은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한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금리가 상승하거나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될 경우 상대적 매력이 떨어집니다. 실제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동결했고 영국 중앙은행 잉글랜드은행 역시 인플레이션 우려를 이유로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채권 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으며 금 가격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의 포지션 조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상승세를 이어온 금 가격이 고점 인식 구간에 들어서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가 미국의 전기차 제조사 리비안에 최대 1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최대 5만 대의 자율주행 차량을 구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지난 19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우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초기에 3억 달러를 투자하고 리비안이 자율주행 관련 기술 목표를 달성할 경우 2031년까지 지분 투자를 최대 12억 5천만 달러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계약에는 리비안의 신형 R2 SUV 버전에 로보택시 1만 대가 포함되며 우버와 차량 파트너사들은 2030년부터 추가로 4만 대를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을 갖습니다. 오는 2028년 샌프란시스코와 마이애미에서 이들 차량의 무인 운행을 시작하고 2031년 말까지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 유럽의 25개 도시로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버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자율주행 부문인 웨이모와 중국 바이두 등 자율주행 기업들과 협력해왔으며 지난주에는 아마존의 자율주행 부문 죽스와도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웨이모, 죽스 등이 자체 차량 호출 앱을 구축, 경쟁자로 떠오르면서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 뒤에 우버는 지난달 자율주행 파트너사를 종합 지원하는 우버 자율주행 솔루션 사업부를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우버는 한때 자율주행차 연구 부문을 뒀으나 2020년 이를 매각한 바 있습니다. 1959년 피델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가 손잡고 쿠바의 공산정권을 수립한 지 67년이 흐른 현재 쿠바 국민들은 잦은 정전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전력난 속에서도 쿠바의 서글픈 이면이 공존한다고 지난 19일 보도했습니다. 밤마다 휘황찬란한 불빛이 반짝이는 관광지와 암흑 속에 방치된 서민 거주지라는 두 개의 쿠바가 한 나라에 상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관광지의 전력을 최우선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이 밀집한 수도 아바나보다도 이들 지역에 먼저 공급됩니다. 달러가 부족한 쿠바에서 관광지는 외화벌이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관광객들은 에어컨이 완비된 방과 냉장 보관된 뷔페를 즐기는 호화로운 거품 속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군은 이들 지역 곳곳에 검문소를 두고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합니다. 반면 쿠바의 일반 시민들은 썩어가는 냉장고를 뒤지며 가까스로 아침을 해결하고 널브러진 쓰레기 더미 속을 지나 회사에 도착합니다. 암 환자들은 잦은 정전으로 수술도 하지 못한 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현지 보건 당국에 따르면 전력난과 의약품 부족으로 연기된 수술만 전국적으로 수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들은 현지어로 카세롤라소라 부르는 야간 시위에 나섰습니다.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밤마다 냄비와 프라이팬을 두드리는 시위입니다. 중부 모론시에선 전력난에 불만이 누적된 시위대가 공산 당사를 습격하는 이례적인 풍경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장학금을 드립니다. 올해 대학 가는 12학년 학생들을 위한 호프 장학금. 지금 바로 지원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오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뉴욕 뉴저지 월드컵 위원회가 손흥민 선수의 출전이 예상되는 5월 6일 오후 7시 30분 퀸즈 시티필드에서 열리는 뉴욕시티 FC와 LAFC 경기를 공동 응원하기로 하고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폐전문의와 공중보건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이 폐지로 한 발병률과 조기 사망률 급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나타났습니다. 연방은행 감독 당국이 대형은행에 대한 자본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하면서 주요 은행들의 자본금 부담이 현행 대비 4.8% 낮아질 전망입니다. 연방예술위원회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24K 순금 기념주화 디자인을 승인했습니다. 스위스 투자은행 UBS의 2025 글로벌 자산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자산이 100만 달러 이상인 100만 장자 수는 2,383만 1000명으로 집계돼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타겟이 3천여 개의 상품의 가격을 5에서 20% 인하하는 대규모 할인 정책을 시작해 고물가로 소비를 줄이는 고객들을 매장으로 유인하고자 합니다. 삼성전자는 유럽 TV 생산의 핵심 축이었던 슬로바키아의 갈란타 공장을 사업 운영 효율화를 이유로 오는 5월 24년 만에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발표한 2026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행복 점수 6.04점으로 147개국 중 67위를 기록해 재작년과 작년에 이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6도, 최저 기온은 45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58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9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5월 2일) 토요일 뉴욕 양키스 코리안 나잇 행사가 열립니다. 3월 23일까지 티켓을 구매하는 야구 팬들에게는 태극기가 새겨진 모자가 증정됩니다. 티켓 판매 수익금 중 $5는 뉴욕 한인변호사협회가 올해 설립 예정인 장학재단에 기부됩니다. 뜻 있는 행사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합니다. 지금 바로 티켓 예매하세요. 이상으로 3월 20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